고등학교 때부터 건축가가 꿈이었어요. 평생의 로망을 쏟아부은 인생의 역작. 저희들이 본 집이 안 돼도 한 300채는 봤을 거예요. 우와. 건축가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든 집. 집 짓는데 집을 좀 10년 늙는다고 10년 늙지만 20년이 젊어져요. 저는 무조건 권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 집을 지으면서 천직이 설계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설계는 물론 대박. 직접 시공까지. 부디 100년 이상 가는 집 지었으니까 정말 100년 이상 가는 집 그때가 살아야지. 건축가 뺨칠 만한 건축주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충북 보은에 사신답니다. 서민우 소장님, 오늘 뺨 조심하셔야겠어요. 전형적인 시골 동네 같이 그냥 작은 집들이 있고 오래된 학교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집을 찾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러게. 저기 하얀색으로 좀 눈에 띄는 집이 하나 보이는데 오, 정말 눈에 확 띈다. 읍내랑 지척이면서 홀로 고고하게 들어앉은 언덕 위의 하얀 집. 전체적으로 이제 하얀색 톤으로 하시고 창문을 굉장히 넓게 내셨는데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 당당하게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집 안은 어떨지 궁금해졌어요. 집 안도 궁금하지만 대체 어떤 분들의 감각일지 어서 만나보고 싶네요. 아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되게 갑자기 하얀 집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 집은 뭐지? 저희 부부가 취향이 똑같고 이제 각자 다른 부부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다행히 취향이 똑같았는데 흰 집, 그리고 모던한 집, 그리고 미니멀한 집.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하게 가자. 그럼 안해 건축주님께서 특별히 취향을 담으신 곳도 이 혹시 외관 쪽에 있을까요? 아니면 집 안에 더 많이 있을까요? 둘 다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원래 밝은 색을 좋아하고 하얀색을 좋아해서 이렇게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지어줬으면 이렇게 바랬는데 남편이 똑같이 그렇게 지어줘가지고 네. 되게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요 바깥에 올라가 있는 곳에 어떤 공간을 위계하고 또 실내에서 위계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맞습니다. 출입구도 처음부터 살짝 비틀어 놔가지고 시각적으로 집에서 조금 피하는 쪽으로다 이렇게 길을 만들고 계단을 만들고 원래 처음에는 와이프는 저 앞에 올라오는 길에 계단을 이렇게 쭉 올리자고 했는데 짓고 나서 보니까 이게 더 이렇게 올라와서의 자연스러운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시작부터 건축가 뺨칠 만한 센스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원에 푹 빠져버린 도시여자 고성경입니다. 건축과 가드닝을 좋아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시골 남자인 송정수입니다. 전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남편이 예전부터 애들 다 키워놓으면은 공기 좋고 뷰 좋은 곳으로 꼭 마당 넓은 집으로 가고 싶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뇌가 됐나 봐요. 저 노년 중에. 고랑밭이나 아니면 산 밑에 이런 데다 멋있게 집을 짓고 그냥 들판에서 살고 싶은데 도시 여자인 와이프가 전혀 감당을 못하고 여기까지 들어와 준 것도 고마운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끙끙 앓고 있죠. 그래도 집의 구조와 디자인만큼은 꿈꾸던 대로 원 없이 구현해냈답니다. 자연석으로 디딤돌처럼 놓거나 아니면 계단이 있거나 하는데 특이하게 또 슬로프를 놓으셨네요. 저희들이 제일 이 집에서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슬로프거든요. 대부분들이 현관 앞에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고 원래 슬로프가 저희 설계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정면에 있어가지고 좀 시선이 좀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안 했고 이걸 했는데 흰 벽과 이 슬로프가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이 벽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올라갈 때 꼭 집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디 내가 뭐 갤러리에 뭐를 구경하러 가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왔다 갔다 할 때 되게 좋아해요, 이 길을. 이제 우리 와이프가 요 길을 오르내리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여기 마음에 들어요. 여기가 흰 벽을 배경으로. 포토샵이에요. 실제로 갤러리인 줄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대요, 글쎄. 언제든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는 최고의 포토 스팟. 어머, 딱 요즘 SNS 감성이잖아. 집에서 사진 찍을 맛 나겠다요, 진짜. 그러면 집 안으로 예, 들어가 한번 볼까요? 들어가 보시죠. 네. 예. 이 슬로프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 거기 아니에요. 응? 동선만으로만 보면 여기가 틀림없는 현관문인데. 이게 분명히 이제 정면이긴 정면인데 그래도 이렇게 잘 지은 집에 출입문이 좀 허접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입구를 틀었습니다. 밖에서 안 보이게. 네. 뻔한 예상을 깨고 안으로 살짝 틀어주는 센스. 내부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어머, 주문 없는 줄 알고 이마 찍겠다. 외관처럼 내부도 온통 화이트. 주방과 거실이 일자로 배치된 심플한 구조에 남향과 서양 양쪽으로 탁 트인 시원한 통창까지. 아우,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벌써 부럽네요. 오브제를 하나 이렇게 딱 갖다 놨을 때 뭐 벽이 알록달록하다든가 그럼 참 맞추기가 힘든데 흰색을 쓴다는 게 어떤 면에선 전체를 배경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뭐든 조화롭게 받쳐주는 화이트의 매력. 덕분에 감성 카페 분위기 물씬이죠? 근데 흰색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이제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이 새들이요, 이 오디 같은 그런 먹이를 물고 가다 떨어뜨린 벽에 그냥 비 오듯이 그냥 묻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그냥 폭탄 맞은 것처럼 있을 때도 있고 그런 걸 이제 바로바로 세척을 해야 되니까 이쁜 집에 살면 약간 불편함은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쁜 집 감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부신 하얀 집을 누리는 대가로 쉴 틈 없는 청소와 관리는 필수. 우아한 백조의 필사적인 월발 기질처럼요. 얻는 게 있으면 치르는 것도 있는 게 세상사 이치 아니겠습니까? 특이하면서 좀 평범하지 않은 그런 거를 좀 더 선호했기 때문에 딱 봐서 저거 집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저기는 좀 뭐 갤러리 같나? 저기가 카페인가? 막 이런 거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집을 짓기 전에 제 아내랑 둘이서 웹서핑도 많이 하고 진집도 정말 많이 보러 다녔어요. 그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들이 본 집이 안 돼도 한 300채는 봤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집을 봤을 땐 가슴도 두근두근 뛰고 그 세월이 한 3년 되는 것 같아요, 준비 기간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대전의 아파트에서 사는 내내 오늘만을 벼르고 별냈답니다. 저희들이 애들 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애들 교육이 끝나는 순간에 저는 들어오려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오기 전에 한 3, 4년 전부터 그래서 집 지을 터를 찾아다녔고 그래서 마련을 미리 해놨고. 근데 실제로 이런 마이너스 몰딩이 되게
같아요. 그리고 콘센트도 되게 낮게 설치를 하셨는데 아파트나 이런 데봐 회일적으로 두툼하게 있는 건 너무 지나가는 게 싫었고 근데 이 인테리어나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은 걸레바지나 뭐 이런 몰딩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도 이쁜 거 찾다 망한 격이죠. 그렇게 했고 그 콘센트가 상당히 낮죠. 시각적으로 높이 있으면 줄 좀 높이 있잖아요. 무릎 높이에서 자꾸 시선이 걸려가지고 일부러 낮춘 거예요. 무심히 넘길 법한 요소 하나도 구석구석 신경 써서 지은 집. 눈에도 발에도 걸림없는 깔끔한 공간의 비결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마이너스 몰딩 되게 낮게 하신 게 이 통창의 프레임 높이가 그만큼 낮아요. 그래서 그 라인이 집안 전체에 이렇게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주방 아일랜드나 싱크대도 마치 이 마이너스 몰딩처럼 이렇게 가구가 붕 떠 있는 것 같은 싱크대에 이렇게 들어 올린 것도 저희 집의 컨셉이거든요. 창틀도 사실 프로파일이 두껍잖아요. 선이 너무 두껍고 보기 싫어가지고 매립을 한 거거든요. 정말 살짝 띄웠네. 일단 무조건 예쁜 집. 처지일간 그 원칙을 고수해 거슬리는 건 살짝 낮추고 보기 싫은 거는 슬쩍 숨겼다네요. 저희 집이 폼생폼사 하다가 좀 고생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집도 이렇게 띄워가지고 디자인했는데 땅에 바짝 붙는 집은 좀 답답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다 띄웠어요. 네? 집이 떠 있다고요? 이제야 눈에 들어오네요. 테라스가 깊숙하게 이제 들어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집이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떠 있네. 콘크리트 평상에 집을 사뿐히 앉혀놓은 것 같기도 하고. 땅에서 50cm를 띄워서 지은 공중부양 하우스. 어머 살다 이런 집은 난생 처음인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셨대요 그래?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아요. 이런 게 주로 사막이나 절벽이나 이런데 그 구조 땅을 건들지 않고 필로티 형식으로 짓다 보면 이렇게 들어 올린 그 건축물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일본에도 있고 뭐 유럽 쪽에도 많고 저희들도 이 산밑이기 때문에 산밑 경사지에는 항상 습이 있어요. 물이 나는 부분이. 그런 걸 예방하려면 아무래도 지면에서 좀 띄우는 게 건강학적으로도 좀 좋고. 그런데 국내에서는 낯선 공법이라 중간에 시공사가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대요. 예쁜 집 짓기 참 쉽지 않죠. 이게 약간 저 이제 집 건물 꼭대기 부분에 있는 고 몰딩 느낌이 요 테라스에도 같이 이제 연속이 된 것 같이 보이긴 해요. 예, 뭔가 이렇게 쌍을 이루는 그래서 또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 같은 필요한 만큼 테라스를 낸 게 아니라 집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뭐랄까 마치 산책로 같은 느낌의 테라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한옥에 퇴마루가 있잖아요. 그 퇴마루가 방과 방을 연결해가지고 쭉 뻗어가지고 처마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모던한 현대식 테라스에 전통 텐마루의 운치를 가미한 건축 덕후 주인장의 센스. 뒷짐지고 허젓하게 거닐고 싶어지는 특별한 공간이네요. 또 하나 놀라운 건요. 테라스 면적이 무려 40평. 집 면적이랑 똑같대요 글쎄. 테라스라는 의미는 반 외부 반 내부의 부분이거든요. 내부에서 차 한 잔 먹는 거랑 테라스에서 한 잔 먹는 거랑 달라요. 저희들은 방이 2칸밖에 없어요. 사실 내부를 줄이고 테라스를 늘린 게 2사람이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놀 공간을 좀 더 이쁘고 편하고 이렇게 살자. 어디 차뿐이겠어요. 밥도 테라스에 나와서 먹게 된대요.
집안 어디에 있어도 푸르름을 눈에 담을 수 있게 설계했지만은요. 그래도 이 집의 메인 공간은 거실보다는 테라스. 길고 널찍한 테라스 면적 그 이상으로 일상의 여유와 행복도 한층 확장됐대요. 건축에 관심 많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건축가가 꿈이었어요. 어떤 계기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의대를 갔는데 한의대를 다니면서도 저는 건축가가 너무 멋있었어요. 자기의 작품이 전국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게 자기가 죽을 때 평생 동안 거기에 있잖아요. 그럼 내 자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내 작품이야. 이게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 또 흠모, 이런 거죠. 평생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건축가를 보냈고 우리 딸을 공간 디자이너를 했고. 이제 안방을 구경해 볼까요? 문 없이 뚫려있나 했더니 엄마야, 안방문도 유리였네요. 어머, 이게 정말 가정집 안방이라고요? 어느 휴양지 스테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느낌만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제가 그냥 자연 속에 이렇게 던져져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는 잠만 자는 공간은 아니고요. 네. 자면서 여기서 제가 뭐 첼로 연습도 하고 여기서 뭐 책도 보고 음악도 듣고 뒹굴거리기도 하고. 3면을 유리로 한 게 잔디가 파래지면 파란 물에 그냥 텀벙 뛰어들고 싶은 물 위에 떠 있는 배도 될 수가 있고 풀장의 그 데크도 될 수가 있고. 이 장면을 보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첫 번째는 이 프라이버시 문제 있지 않나? 이제 대부분들이 그래요. 왜 안방을 저렇게 해서 안방인데 안방은 아늑해 해야지. 근데 그것도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갤러리를 가든 카페를 가든 어디 가든 다 창가에 앉잖아요. 꼭 안방이 답답하게 다 쌓여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좋아하는 부분만 열어서 보면 되는 거니까. 고정관념을 깬 과감한 설계. 오히려 전문 건축가가 아니어서 더 자유롭게 로망을 실현할 수 있었겠죠. 뒤편에 테라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테라스야, 운동장이야? 집의 뒤편에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두 번째 테라스인데 일단 첫인상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테라스가. 처음에는 저희들도 이 크기 보고 사실은 줄일 생각도 많이 했고요. 테라스를 떼어내고도 해봤어요.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고. 반으로 테라스를 해가지고 해보고. 이것도 좀 어색하다. 우리 집이 그래도 디자인적으로 이쁘다고 우리 둘이서 항상 입을 맞춰 사는 얘기는 테라스예요. 아마 이 테라스가 없었으면 그냥 잔디밭 위에 이렇게 상자가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오후니까 이쪽이 그늘지잖아요. 오전에는 또 저 앞에가 그늘지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서 두 군데가 필요했고, 밖과 안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 부분이 저희들은 집을 짓고 살면서 제일 많이 쓰거든요. 별거 아닌 그냥 뭐 커피 한 잔 가져가서 여기서 마셔도 거실과 여기가 2, 3m 차이인데 감성은 완전히 달라요. 미관을 해칠까 봐 따로 어닝도 설치하지 않고 햇빛 방향 따라 그때 골라서 이용한다네요. 따로 카페 갈 일은 없겠네. 그런데 올 화이트하우스 주인장이 괜찮다 해도 보는 사람은 걱정돼요. 폴리머 계열이 함유된 이 소재이기 때문에
흡수가 안 돼요. 흡수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염이 됐을 때 바로 닦으면 닦을 수도 있고, 당연히 크니까 한 번이라도 걸레질하고 물 뿌리는 게 넓으니까 힘은 더 들죠. 그 대신에 넓어서 주는 혜택, 그러니까 청소하기 힘든 거 대가를 치르고 혜택을 얻고. 요즘 정원 가꾸기에 푹 빠진 남편. 뭘 하든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네요. 어머. 입이 없는 데선 새순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절단을 하면은 그쪽에서는 가지를 못 받아요. 저는 직업은 한의사지만 이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고 내 손으로 잘은 못하지만 내 손으로 하려면 일단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하다 보면 너무 재밌거든요. 삶의 공간이 달라지니 단지 일상만 바뀌는 게 아니더랍니다. 진짜 정말 즐거움에 넘쳐서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떨 땐 꼭 아이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애들이 밖에서 놀 때 엄마가 들어와서 밥 먹으라고 불러야지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당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 때 제가 불러야지 들어오는 그런 꼭 아이 같은 그런 것도 요즘에는 잘 느껴요. 예쁜 집에서 보내는 둘만의 시간. 다시 연애하듯 부부 금슬도 새록새록이라네요. 집을 질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집 짓는데 집을 좀 10년 늙는다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다음을 몰라요. 10년 늙지만 20년이 젊어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저는 무조건 권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생각도 왜냐하면 많이 젊어져요. 주는 게 너무 많아요. 자연이 주는 게.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집을 짓는다는 건 또 다른 우주를 짓는 일. 그 새로운 우주에서는 매일 보던 평범한 풍경도 처음인 듯 각별하게 다가오니까요.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게 해줘서 정말 고맙고, 당신 덕분에 멋진 삶을 살게 돼서 행복해요. 나도 당신이 좋아해서 너무 고마워. 지금처럼 두 손 꼭 맞잡고 언덕 위의 하얀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또 다른 프로 건축주를 찾아 이번에는 용인으로 왔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인데 굉장히 숲속에 와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갑자기 확 드는 동네를 찾아왔습니다. 와, 여기도 이쁜 집 많네. 여기 좀 이렇게 특별해 보이는 집이 있긴 한데 이 경사로하고 비슷하게 지붕 각도가 돼 있어서 더 어울리는 것 같고 더 아늑한 느낌이 있고 그러네요. 두 번째 집에는 또 어떤 눈 번쩍 뜨는 요소들이 있으려나요? 오늘 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소장님께 드리는 특명. 특한 디자인 요소를 찾아주세요. 아하,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겠다. 건축계의 명탐정으로 변신 완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떤 건축 철학을 가진 분들이실지. 집을 틀어서 마당을 보고 이렇게 안 치신 이유가 저희가 집 두 채를 지었어요. 하나는 저희 집이고 저 윗집은 친구 집인데 서로의 조망을 해치지 않으면서 향을 갖다가 서로 좋게끔 하기 위해서. 직접 설계를 하신 걸까요? 아, 예. 아니, 그러면 건축가세요, 혹시? 그거는 아닙니다. 100년간은 튼튼한 주택을 만들기 위해 설계비, 시공, 모든 공정을 총감독한 미래 출신 아내 김민경입니다. 그런 아내를 보필하여 건축 및 토목 모든 분야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한 공대 출신 남편 강동민입니다. 제가 이제 평면에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공간에다가 제 그림을 갖다가 한번 그려보고 싶은 그 욕망이 좀 생겼습니다. 이 동네를 다니다가 이 땅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고 이 집을 짓게 됐습니다. 벌써 이 들어가는 계단면이 있는데 그 벽 쪽을 향해서 이렇게 하얀색 자갈들을 쭉 이렇게 깔아 놓으신 게 저는 신발이 비해졌는 게 너무 싫었어요. 개울가가 있으면은 겉은 좀 말라있고 물이 안쪽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거에 착안을 해서 계단 옆쪽에 물 내려오는 길을 만들었어요. 서민우 탐정님 벌써 한 건 하셨네요. 그나저나 아이디어 좋다. 비 오면은 이 틈으로 절절절절 계곡처럼 흐르겠군요 뭐. 외관은 기대보다는 소박해 보이는데 서 탐정님 눈은 어떠셔? 이제 첫 번째 눈에 띄는 거는 이 집이 이렇게 막 화려하게 드러나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들어오면서 디딤돌이나 지붕의 형태나 심지어 지붕의 색깔 이런 것까지 미대생의 감성이 잘 나오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청감독이고 저는 머슴입니다. 그 다음에 느끼게 되는 인상은 뭐냐면 창문이 정말 많은 집이구나. 엄마 그러고 보니 창문이 하나 둘 셋 넷 아니 대체 이게 다 몇 개야? 저는 내부에서 보이는 빛과 조망을 굉장히 좀 신경을 썼어요. 전 제가 직접 살 집이고 안에서 바깥을 보는 그 조망이 제 눈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집 창 개수가 세보니까 40개나 되더라고요. 세상에나 이런 집은 또 처음이네. 저는 이 부지에 서서 계절별, 시간별 바람이라든지 빛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해지는 시간, 해지는 네. 높이. 그거에 따라서 저희 집 높이가 어느 정도 될 테니까 그때는 어떤 곳에서 바람이 불고 어떨 때 빛이 어떻게 들어오겠다를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그러면서 여기서 스케치를 하면서 설계의 초안을 잡았어요. 그래서 6개월 내내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와서 사계절을 다 느끼고 그리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창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뒤에 이렇게 하얀색 벽돌로 돼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안에 무슨 무늬가 있고 그래요. 그냥 평범한 롱브릭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정말 무슨 무늬가 있네. 파키스탄에서 원석을 백돌사를 잘라가지고 조정한 겁니다. 이 보시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네. 무겁습니다. 조심하세요. 아이고, 진짜 무겁네요. 와. 컬러가 흰색 베이스에 아이보리 이 색깔, 그럼 비가 오면은 약간 핑크빛도 돌고. 역시 외장재 하나도 남다르군요. 여러 벽돌회사를 갔었어요. 외장재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어느 한 벽돌회사의 구석에 약간 핑크빛이 도는 무슨 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예요? 라고 했더니 그거는요 판매를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거는 그냥 원석인데 한국에 없대요 또 그것도. 수소문 끝에 험준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파키스탄 자연석을 찾아냈고 원석을 외장재로 쓸 수 있게 자른 뒤 어렵사리 한국으로 실어왔답니다. 측면은 뭔가 좀 다르다 했더니 벽돌을 약간 비틀어 쌓아서 재미를 주었대요. 여기 내부의 기본적인 골격은 콘크리트일 것 같아요. 저희는 중목 구조를 선택했어요. 제가 전에 살던 집이 경량 목구조 주택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한옥의 그 대들보라든지 그런 게 되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옥의 장점과 일본의 지진이 나도 안전한 그런 구조를 선택을 했습니다. 굵은 목재를 사용하는 중목 구조는 무엇보다 지진에 강한 게 장점. 다양한 구조로 짓는 게 가능한 데다 한옥 석가래 같은 인테리어 효과는 특급 보너스랍니다. 제가 나무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경량 목구조는 다 숨기거든요. 근데 저희는 중목으로
튼튼하게 이 나무 향을 느끼면서 살고 싶었어요. 경량주택은 밟으면 쿵쿵 울려요, 집이. 내가 밟으면 세면집하고 별 차이 못 느낄 거예요. 천년간은 콘크리트 집은 없거든요. 천년간은 중목집은 있어도. 튼튼한 건 기본. 건축가 뺨칠 어떤 센스가 숨어 있을지 내 눈으로 본격 탐구 시작해 볼까요? 먼저 거실로 안내합니다. 유럽 시골집 같은 격자 무늬창의 분위기가 있네요. 첫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주 하얀 벽하고 천연 나무의 그 무늬하고 그걸 두 가지로만 딱 조합이 돼 있어서 들어와서도 되게 아늑한 느낌이 들고 바닥재는 향긋한 편백나무, 석가래는 내구성 강한 홍송을 썼대요. 보통은 저런 레일 조명을 천장에다 달아서 그렇게 쓰시는데 제가 설계 의도는 천정고가 높다 보니까 저 위에 조명이 밤에도 앉았을 때 다 비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분위기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위에 등은 끄고 아래에서 책을 본다거나 핸드폰을 볼 때 바로 보일 수 있게끔 독서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일 등을 과감하게 벽 중간에 설치해 내리면 독서등, 올리면 액자 조명. 요거 따라할 분들 좀 있겠는걸요. 여기 특징이 또 이제 나머지 1층의 공간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20년간 1, 2층 간통에 있는 복도에서 살면서 이런 걸 적용하면 다 해결이 되겠다. 남이 지어놓은 집에 살다 보니 불편한 게 오만 가지. 그래서 20년간 무려 4번이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다네요, 글쎄. 가장 불편했던 거는 그 1, 2층이 복층 구조, 거실 쪽이 뻥 뚫려 있었어요. 여름에는 2층은 특히 너무 더웠고, 그 다음에 겨울은 겨울대로 좀 추웠고. 그래서 집사람은 리모델링 시작한 게 사실 옛날 집 추워서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그때 마지막 리모델링 할 때는 손을 안 댄 데가 없었습니다. 리모델링을 이 방을 하면 저 방에 가서 자고, 저 방 하면 이 방에 가서 자고, 비닐 큰 비닐로 분진 막아가지고 어디가 자는 거 한 2평만 밀폐시킨 다음에 살아가면서 리모델링 했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새로 집 짓자는 말에 그거 괜찮겠다. 저는 모든 일을 좀 쉽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지르는 사람이고 좀 수습하는 사람. 그런데 웬 미끄럼틀이지? 어머니나? 아이고 어머니나! 이 집에 늦둥이가 있나 했더니만 아내 전용 미끄럼틀이래요, 글쎄. 아유, 좋겠다. 와, 이게 이 집을 지을 당시의 스케치의 흔적이군요. 와, 대박. 직접 그린 설계도라니 이거야말로 건축가 뺨칠 만한 솜씨. 저희 아빠가 30년 동안 인테리어 사업을 하셨었는데 그때 저희 아빠 밑에서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손으로 설계도, 조감도, 투시도를 다 그렸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거를 보고 자라서 그랬는지 늘 봐왔던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렵게 생각이 되지 않았어요. 토목공사는 공대 출신 남편이 도맡았대요. 설계부터 시공까지 오롯이 부부 둘이 힘을 합쳐 100년 가는 집을 완성을 했답니다. 토목은 건축에 비하면은 자금은 거칠고 공사 금액도 크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거든요. 나 토목 사장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천직이 설계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저는 즐거웠어요. 이해를 못 하셨네요. 오늘 저녁에 작업하고 10시에 누워가지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설계를 바꾸는데 어느 건축사한테 그 제도를 시킵니까? 힘들어서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싸웠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이 동네 어르신이 부부가
집을 손수 직영해서 지으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끝난다. 하나는 집 짓다가 포기하던가, 두 번째는 헤어지던가. 두 번째를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크고 작은 설계 변경을 무려 50여 차례. 중간에 도망간 작업자들도 있을 정도라네요. 이쪽은 주방인데 아치형 입구로 공간 구분을 했군요. 거실보다 천고가 낮아 한결 아늑한 일자형의 담백한 구조입니다. 주방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뜻하지 않은 곳에 이렇게 동글동글 돌린 아치 형태가 있어요. 설비 공사를 하면서 제 설계도면을 보시고 여긴가 보다 하고 거기다가 다 꽂아 놓으신 바람에 벽 바깥으로 설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직각으로 하게 되면 너무 모서리라 뾰족하기도 하고 안 좋을까봐 둥글게 벽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걸 만드니까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개만 둥그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다른 비슷한 걸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와 비슷하게 여기 아치를 하게 되고, 시공 과정의 하자까지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승화시킨 거죠.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뭘 또 발견하셨을까? 가만, 줄눈에도 무늬가 있다. 저 전체 무늬가 하나네요. 줄눈에 무늬가 있는 건 누군가 낙서를 했다는 거겠죠. 예술적인 낙서. 알겠습니다. 저는 모르죠. 실은 이 타일이 이게 연속성이 안 되더라고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타일이. 지금 다 보이시는 게 줄눈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제가 다 좀 그렸습니다. 평범한 타일을 고급 대리석으로 감쪽같이 변신시킨 미대 출신 아내의 센스. 그런데 뭘로 그렸을까? 궁금하시죠? 유성 네임펜으로 쓱쓱 그냥 그렸대요. 주방이 마음에 쏙 들어서 입주한 뒤로는 요리할 맛도 더 난다는데요. 여보, 환기 좀 시켜줘. 환기? 그래, 실내 음식 냄새 배겠다. 문 좀 활짝 열어요. 어머, 양쪽으로 다 튀었네. 네. 저기 환기 시스템이 있긴 있는데 맞바람이 이렇게 치게끔 설계를 해놔가지고 이 문 3개를 열면은 환기가 굉장히 잘 됩니다. 저는 주방에서만 냄새가 머물기를 원하지 다른 곳에 퍼지는 게 싫거든요. 설계를 수십 번 고치며 한치의 오차도 없게 신경 쓴 것이 바로 바람길이랍니다. 숲바람이 앞뒤로 통과하는 주방은 이 집의 최고 비서지. 올여름 같은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몇 번 안 틀었을 정도라네요. 저 창문들 너머에는 어떤 공간이 펼쳐질지 2층 탐구 시작해 볼까요? 이쪽이 서양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햇빛이 막 들을 것 같은데, 와, 여기 되게 특별하네요. 고급스러운 갤러리 분위기네요. 이 집의 달입니다. 수직으로 길게 공간을 비워놓으신 게 혹시 여기까지 막혀 있으면 좀 답답해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동쪽에서 오는 빛이나 저쪽에서 봤을 때 서쪽에서 오는 빛이 서로 투과해서 저 공간이 좀 밝게끔 조명을 꼭 켜지 않아도 낮에 그런 효과를 좀 내게끔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바람길 못지않게 신경 쓴 요소가 바로 이 채광길. 자연광이 2층 전체를 관통하도록 창을 정확히 일렬로 배치하고 중간 벽체에도 길게 창을 낸 거죠.
가장 안쪽이 침실이군요. 와, 석가래 근사하다. 중목구조의 매력이 돋보입니다. 침실방에서 쓰기에는 창문이 굉장히 낮고 수평이고요. 그 옆에는 되게 세로로 또 기다란 창이 있고, 서 있는 시간보다 누워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누워 있을 때 보는 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을 갖다 이렇게 내다 보니 너무 또 가로로만 있어서 재미가 없어서 환기라든지 좀 길게도 보고 싶어서 옆에는 또 긴 창을 낸 상태입니다. 소장님 한번 누워보시죠. 제가 이렇게 한 의도를 좀 네. 느껴보십시오. 누워서 한번 바라보시면은 앉으시는 게 아니라 누우셔야 됩니다. 누우세요. 살짝 누우세요. 누워서 한번 전망 보시죠. 아시겠습니까? 정말 눈에 딱 맞는 눈높이네요. 네. 침대 높이와 위치를 미리 계산해 설계했다니 정말 건축가 뺨칠 만한 센스 아닌가요? 집안 어디서나 편안한 눈높이에서 마주하는 초록뷰. 와, 이게 웬 눈호강이랴. 지붕에도 비밀이 있다는데요. 단열과 소음에 취약한 징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중 지붕으로 단단히 덮어 씌웠대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벽체보다는 지붕이 복사열이 좀 굉장히 더 센데 우리는 보통 벽체만 강화를 단열재를 많이 하는데 지붕을 좀 더 복사열을 갖다가 차단하는 열교 현상을 막는 그런 단열재를 좀 더 잘 해야 되겠다. 바람길 햇빛길만 잘 통하는 집이게요. 사람의 동선도 물 흐르듯 순환하도록 실생활에 가장 편리한 구조로 짜임새 있게 설계했대요. 종이 설계도 위를 머릿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거닐어 보며 완성한 부부의 생활 패턴에 딱 맞는 최적의 동선이랍니다. 각각 어느 공간인지 이제 다 알겠네요. 그런데 여긴 어딜까? 아, 욕실. 반신욕을 하면서 가장 오래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 최고의 명당 뷰에 배치했답니다. 저 할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남편의 말 중에 가장 기쁜 말이 하나 있었어요. 살아보니까 동선이 너무 편하고 좋다고 저한테 설계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진짜 정말 속으로 많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구박을 받아가면서 6개월 동안 고치고 할 때마다 제가 구박을 엄청 받았는데 그 구박받은 이 설계를 편하고 좋다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니까 그때 정말 마음속에서 거봐 내가 잘했지?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기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오해 많은 게 자기가 만든 설계에 대해서 자부심은 제가 칭찬 안 해도 충분히 알 줄 알았거든요. 하셔야죠. 그게 제가 여자를 몰랐던 거죠. 여기 지금 색깔이 이렇게 거뭇게 된 것들 있잖아. 완전히 이건 자르고 섞여 있는 것도 잘라. 섞여 있는 것도 잘라도 돼. 다 잘라야 되는데? 그래, 다 잘라. 작은 일상의 조각들을 쌓아올려 더욱 안락한 집을 완성하는 거겠죠. 세상에 집이 100채가 있으면 100개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100개의 우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가 아니고 비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공간에 대한 아주 코너와 세심한 부분까지 잘 완성을 하셨다는 게 큰 경험이겠지만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는 다른 분들한테도 많은 공부가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덕분에 저도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어디 100년 이상 가는 집 지었으니까 정말 100년 이상 가는 집 그때가 살아야지.
그냥 짧고 굵게 가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지은 멋지고 튼튼한 백년주택에서 두 분 알콩달콩 백년해로 하세요. 집방송 내지 마라 낙엽밴들 못한지랴. 숲도 담고 호수도 담고 하늘도 담으려고 그러니까 신축집이 돼버렸어요. 네, 남들이 부러워한다는 주말 부부예요. 그래요? 설마 하면서 설마 집을 짓겠나 이렇게 생각했겠죠?